이전 강의에서 제가 EBS 온라인 클래스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만 얘기하고 하나를 깜빡했더라고요. 하나는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부적정 수강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뭐 수학과 국어를 같이 듣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뭐 예를 들어 수학을 복습하고 싶다거나 또는 필기하는 과정에서 멈추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강의를 찍을 때 보니까 강의를 여러분들 부적정 수강 나온 걸 확인해 보니까 10분 정도의 강의를 40분에 걸쳐서 들었을 경우에 부적정 수강으로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 타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기준에서는 EBS 온라인, EBS의 측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아직 어떠한 얘기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그래서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기준은 모르겠으나 일단 10분짜리 강의를 40분 들은 학생들이 부적정 수강으로 나왔습니다.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딱 한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친구들은 제가 앞전에서 얘기했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예습이 꼭 중요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개념들 먼저 한번 보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예습이 중요합니다.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도 만약에 문제를 푸는 경우에는 예습을 먼저 하고 선생님이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과학이나 사회 같은 경우는 예습보다 복습이 더 중요한 과목입니다. 물론 수학이 그렇다고 해서 복습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예습과 복습, 어디에다 더 비중을 둬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수학은 예습에 철저하게 비중을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념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는 복습에다 만약에 내가 기본적으로 내용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경우에는 복습에다가 좀 중심을 둬도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풀이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예습입니다. 과목 불문하고 문제풀이는 무조건 예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전에 이제 인수정리 쪽 파트를 그 사랑이가 아픈 와중에도 찍었는데요. 연달아 지금 찍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찍기 전과 비교해서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지가 않아서 강의하는 데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거 어쩔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원래 이번 시간에 하려는 것은 조립제법입니다. 근데 조립제법은 사실 다항식의 나눗셈과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전에서 다항식의 나눗셈 할 때 많이 해봤긴 하지만 이거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px를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는 x에 대한 다항식 px를 1차식 x-1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나눠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조립제법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머지 정리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각각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항식의 나눗셈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항식의 나눗셈을 통해서 px를 나눠볼 건데요. 2x의 세제곱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다항식의 나눗셈 할 때 뭐 하라고 그랬죠? 자, 차수 잘 보시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없을 때 같은 경우는 x제곱 같은 게 없으니까 네모를 쓰거나 또는 여기에다가 네모가 싫은 친구들은 이렇게 0을 쓰셔도 됩니다. 뭐 밑줄을 치셔도 되고요. 뭐가 됐든 간에 이 공간은 비어있구나 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조립제법 얘기할 때도 또 똑같이 그 부분을 얘기할 겁니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5를 자 x-1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자, 2x 세제곱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거와 두 개를 곱했을 때 x와 뭐를 곱해야지 2x 제곱이 나올까요? 그렇죠. 2배의 x 제곱을 곱해야 되겠죠. 그럼 2배의 x제곱 곱하면 어떻게 되죠? 2배의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되겠죠? 자, 여기에 제가 앞전에서도 얘기했지만 뭐가 없지만 있는 것처럼 인식해야 된다? 자, 마이너스가 쓰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자연수의 나눗셈 할 때에도 위에서 아래를 뺀다라는 이 마이너스 기호가 없었지만 뭐에서 자연스럽게 뺐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가 쓰지 않지만 마이너스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렇게 위 아래를 빼주셔야 됩니다. 자, 2x제곱 2x제곱 빼주니까 사실 여기는 0이 되죠? 0이 되는 건 굳이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계산 조심하셔야 됩니다. 0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사실 여기 뭐가 되죠? 2배의 x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하나 내려서 마이너스 3x를 써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2x의 제곱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거와 x와 뭘 곱했을 때 2x 제곱을 없어질까요? 그렇죠. 2배의 x를 곱해야 되겠죠? 2배의 x 곱하면 어떻게 되죠? 2배의 x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게 되겠죠? 자, 위에서 아래 빼주면은 2x의 제곱 없어지고요. 빼주면은 마이너스 x가 되겠죠? 플러스 5가 되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x를 없애주기 위해서 뭘 곱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위에서 안을 빼주면 뭐가 되죠? 4가 되겠죠? 자,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통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었죠? 목은 뭐다? 이게 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만약에 아니고 제가 목과 나머지를 깨끗하게 다시 쓰지 않는 이유는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공간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식을 처음 구해보는 저희 조립제법으로 제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립제법을 통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제법입니다. 조립제법은 이렇게 나누기 그 다항식의 나눗셈 쓸 때 이 기호를 엎어놓은 겁니다. 위아래 엎어놔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역시나 이게 좀 똑바로 하는 게 더 이뻐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똑바로 한번 써볼까요? 잠깐 제가 이게 옆에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쪽이 저희가 비쳐가지고 똑바로 못한다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맨 위에다가 각각의 개수들만 써주시는 겁니다. 개수들만 써주는데 제가 앞전에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때 뭐라고 했죠? 없는 차수 표시해둬라, 비워둬라, 그 자리를 비워둬라. 그래야지 맞춰서 쓸 수 있다. 이건 사실 다항식의 나눗셈 할 때뿐만 아니고 다항식의 덧셈을 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앞에 개수만 쓰는 겁니다. 조립제법 2, 0, 마이너스 3, 5. 혹시 여러분들 지금 개수만 쓰니까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제가 앞전에서 다항식의 덧셈을 할 때 혹시나 자릿수만 제대로 맞춰 써주면 그냥 개수만 이렇게 세로식으로 더한 다음에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얘기 또는 검토를 할 때 얘기입니다. 그 문제를 직접 풀 때는 그러면은 뭐 서술형 문제일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만약 객관식 문제라면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는지 저희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원칙대로 다 푼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시험지 한쪽편에다가 검토할 때 사실 개수만 써도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으니 그렇게 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단축할 수 있다 또는 계산 치수를 덜 할 수 있다는 얘기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쪽에서 차용해 가지고 온 겁니다. 조립비법 같은 경우에 개수만 씁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다 쓰고 있냐? x세제곱, x제곱 다 쓰고 있냐? 개수만 앞에 써라. 자릿수만 맞춰가지고 세로식에다가 한 번에 쓰면 계산이 편하다라고 했던 거 이 조립제법에서 가져온 거니까 제가 뭐 없는 것을 사실 뭐 하는 것도 있죠. 편의상 이거 수학적인 이론상에서 논리적인 오류가 없기 때문에 저 가져와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립제법에서 가져와서 쓴 거니까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 풀 때 꼭 한 번씩 사용해가지고 시간을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조립제법도 그런 예입니다. 자, 이때 같은 경우에 1차식 x-1을 0으로 만들어준 수 뭐가 있을까요? 네, x가 1이죠. 그 1을 여기다가 써줍니다. 그 2를 여기다 써주고요. 2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1과 2를 곱합니다. 곱하면 뭐가 되죠? 2가 되죠. 이 곱한 2를 더합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나눗셈에서는 다 빼줬죠? 근데 여기는 다 더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곱하죠? 곱하면 뭐가 되죠? 2가 됩니다. 더합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역시나 곱합니다. 이렇게 곱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더하면은 4입니다. 즉, 이게 나머지입니다. 이게 몫이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냥 한번 x에 대한 방식으로 한번 잠깐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x의 세제곱. 여기는 x제곱인데 0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되면서 여기는 사실 여기가 뭘로 나눠진 거죠?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눠진 거다 보니까 결국엔 뭐가 되죠? 여기가 제곱 x 상수가 되겠죠? 그렇다 보면 다 똑같이 써져 있는 거 보이나요? 목과 나머지가 제대로 구해진 거 보실 수 있으신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잠깐 얘기해 드릴 거는 이겁니다. 꼭 자릿수 맞춰 써주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생각했었죠. 여기 위에서 아래 거를 뺀 겁니다. 위에서 아래 거를 뺀 겁니다. 위에서 아래 거를 뺀 겁니다. 마이너스 생략되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뭐죠? 더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빼면은 여기서 이거를 빼면은 여기서 여기를 빼면은 이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뺀 경우에는 같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사실은 조립제법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것은 이 나눗셈에 대해서 목과 나머지를 가는 역연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빼줬지만 여기서는 더해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서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 빼주면 2에서 마이너스 1 빼주면 뭐? 0.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2를 빼주면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더해지니까 마이너스 3. 4에다가 마이너스 1하니까 뭐가 돼?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조립제품과 다항식의 나눗셈은 결국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다만 다항식의 나눗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식이 굉장히 길죠. 복잡하죠. 근데 이거는 조립제법은 각각의 개수들만 이용해가지고 가볍게 간단하게 그다음에 빼는 것보다는 더하는 게 더 간편하다 보니까 사실 그거를 구조를 뒤집어 놓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 나머지 정리를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위에다 쓸까요? 사실 이렇게 아래다 쓰면은 제가 저희 학교 칠판이 이렇게 막 쉽사리 움직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 보여볼 겁니다. 자, 1차식 x-1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x-1을 0으로 만들어주는 수. 즉 얼마? 1을 x에다가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하면 2 마이너스 3 더하기 5는 어떻게 되죠? 7, 4가 되죠? 이 4가 사실 뭐죠? 예, 이거 나머지죠. 근데 다항식의 나눗셈과 조립제법을 통해서는 목과 나머지를 둘 다 구할 수 있었는데 나머지를 통해서 뭐만 구할 수 있었죠? 그렇죠. 나머지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뭐는 구할 수 없다? 목은 구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지금 다항식의 나눗셈과 그 다음에 조립제법,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를 세 개를 비교해가지고 한 번에 볼 수 있게 제가 지금 살짝 문장에다가 썼습니다. 자, 이거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게 더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지 그거를 중간중간 문제 풀 때마다 잘 빼먹으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수학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개념과 정의는 외워두고 이해하고 알아둬야 되지만 공식이나 문제를 푸는 데의 팁은 사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그게 자동적으로 잘 인출이 되지 않는다면 외워두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저는 얘기했습니다.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조립제법입니다. 다항식의 나눗셈, 그 다음에 나머지 그냥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교하지 않고 조립제법의 특징 잠깐만 보도록 하죠. 조립제법의 특징은 다항식 px를 원식 1차식 x-a로 나눴을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x-a, 즉 1차식이 아닌 2차식 이상으로 나눌 때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그랬었죠. 이 x-를 0으로 만들어주는 그 x를 여기다가 놔가지고 조립제법을 하라고 그랬었죠. 2차식 이상일 때는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립제법의 특징은 목과 나머지를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뭐보다? 다항식의 나눗셈보다 목과 나머지를 함께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조립제법입니다. 다항식의 나눗셈과 나머지 정리, 그것들과 조립제법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잠깐 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나눗셈과 조립제법의 공통점은 다항식의 나눗셈과 조립제법의 공통점, 우리 아까 여기서 봤지만 뭐였죠? 목과 나머지를 둘 다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아까 조립제법과의 다항식의 나눗셈과의 차이점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조립제법은 1차식 1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항식의 나눗셈은 1차식 이상으로 나올 때도 가능합니다. 사실 제가 이때 1차식 이상으로 나올 때 가능하다는 건 언제 쓰냐면요.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 첫 시간에 예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그때 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 2차식이 아닌 1차식이 아닌 2차식으로 나눴었냐면 다항식의 나눗셈 이 얘기를 하려고 사실 나중에 조립제법과의 차이점을 할 때 그때는 사실 다항식의 나눗셈을 다항식의 나눗셈을 2차식으로 나눴던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라고 사실 그때 그걸 한 거고요. 조립제법은 무조건 1차식, 근데 다항식의 나눗셈은 2차식일 때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식 이상으로 나눌 때 1차식, 2차식, 3차식 모든 걸로 다 할 수 있을 때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항식의 나눗셈은 조립제법에 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즉 귀찮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눌 때 똑같이 조립제법도 1차식으로 나눌 때, 그다음에 나머지 정리도 1차식으로 나눌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정리는 뭐 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만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몫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구할 수 있지만 몫은 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만 구할 경우에는 조립제법보다 시간이 적게 걸려서 편합니다. 시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나머지만 구할 때는 나머지 중에 훨씬 편합니다. 하지만 몫과 나머지를 다 구하려면 조립제법이 가장 편합니다. 근데 1차식이 안 될 때는 뭐 해야 된다? 방식이 나눗셈을 써야 된다. 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문제 정도를 저희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한 문제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걸 깨끗하게 지우지 않고 그냥 적당히 지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잠깐만 해볼까요? 음.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를 뭘로 나눴을 때? 2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한번 같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의 몫과 나머지를 한번 보여보도록 하죠.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데 있어서 물론 방식의 나눗셈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편하게 해서 조립제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제법을 사용할 건데 그때 아까 전에 그랬어요. 1차식으로 나눴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뭐를 했었죠? 예, 여기에 개수가 뭐임? 1차식에 x의 개수가 1인 것만 지금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죠? 예, 2가 됩니다.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걸 해주는 건데요. 자, 역시나 동일하게 씁니다. 여기 같은 경우 x세제곱 앞에 4, x제곱 없으니까 0, 마이너스 3, 5 앞에 개수를 써주시고요. 이때도 동일합니다. 요거를 0으로 만드는 수 얼마가 있죠? 그렇죠.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써주고요. 위에서 똑같이 내려온 거 뭐가 나오고요? 4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곱해가지고 얼마? 2. 역시나 더해가지고 그대로 내려오고요. 2. 물론 이 화살표들은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는 거지 꼭 시험 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시험 때 하지 마십시오. 괜히 눈만 어지럽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혹시나 모르실까봐 제가 해주는 거죠. 이게 곱하면 얼마가 되죠? 1. 그 다음에 더하면은 마이너스 2.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2. 4. 자, 몫과 나머지를 구했죠? 구했더니 얼마가 되죠? 몫은 2게 되고 나머지는 4입니다. 근데 잠깐만 이걸 우리 가로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저 사실은 이 식 자체를 우리가 px라고 한번 칭해볼까요?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px라고 써보도록 하죠. 저 px라는 식은요. 지금 여기가 원래 2x-1로 나눈다고 했는데 지금 결국에는 뭘로 나눈 거죠? 네, 결국에는 우리가 먹은 x-2분의 1로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의 몫이 뭐가라고? 예, 4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에다가 나머지가 4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뭐 한 거다? 예,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조립제법에 한 것을 그대로 가로식으로 써주면 사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나누라는 게 x-2분의 1이었나요? 아니죠. 이거 그냥 아예 차라리 이걸로 쓸까요? 그냥 하얀색으로 쓰죠. 이건 사실 조립제법의 결과입니다. 근데 조립제법의 결과인데 조립제법 결과는 결국에는 뭘로 나누냐? x-2분의 1로 나눈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뭘로 나누려고 그랬는데요? 그렇죠.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했지만 2x-1로 나누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를 뭐 해야 되나요? 여기를 사실은 우리가 궁금한 건 x-1로 나눌 때가 아니고 2x-1로 나눌 때입니다. 즉 2x-1일 때는 뭐 해야 되죠? 여기 지금 다 2가 곱해져야죠. 그 말을 바꾸게 되면 이 뒤에들은 다 2로 나눠져야 되는 거죠. 2로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2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변치 않죠. 사실 이게 실제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조립제법으로 나눌 때는 목이 이렇게 보이지만 지금
사실 이거는 중립적 조직이에요. 실제는 뭘까요?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어떤 목과 나머지 때는 목은 뭐라 써야 되나요? 예, 아래 거인 목은 E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써야 되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이거 나머지는 역시나 4입니다. 이때 조심하라는 것은 이겁니다. 나머지는 변치 않습니다. 나머지는 변치 않지만 몫이 변합니다. 즉 x 앞의 개수가 1이 아닐 때에는 몫이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딱 이겁니다. 뭐하다? 여기다 써볼까요? 여기 x의 1이 아닌 식으로 나눈 경우 자, x할때 개수가 1이 아닌 1차식으로 나뉠 경우 즉 여기 같은 경우 뭐였죠? 2가 됐죠? 그럴 경우 몫의 개수들이 변화됩니다. 뭐 여기서도 이제 뭐 공식으로 가볍게 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기가 뭐 2가 아니고 뭐 2, 3, 4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될 경우에 그거 분의 1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잘못 외우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냥 x 앞의 개수가 1이 아닌 1차식으로 나눌 경우에 몫의 개수들이 변화된다. 즉 내가 이렇게 나눌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마가 아니고 사실 다음 주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어린이날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수학 같은 경우는 항상 4차식 강의인데 이번에도 역시나 3차식만 올릴 겁니다. 3차식만 올리는데 지금 다음 주 강의 2차 시분을 찍은 더 이상 사실 이게 사랑이 때문에 아프다 보니까 아마 2차식 그러니까 마지막 3차식 강의는 아마 월요일날 좀 녹화를 해서 아마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